안녕하세요. 결의의 북카페 결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의 제목은 초생산성이고 지은이는 마이클 하야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할 때 최소의 시간 투자로 최대의 효과, 결과물을 얻는 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명백한 예시와 예리한 통찰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럼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은이는 출판사 중역으로 업무차 이제 맨하탄에 있었는데 아주 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인은 아주 과로와 지나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업무 강도가 엄청나게 높은 일들을 해내고 있었고 그게 유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때 나의 문제는 너무 많은 일을 그것도 대체로 혼자서 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나는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무 일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끝없이 이어지는 업무와 돌발 상황을 정신없이 처리하는 와중에 뭔가 특별하고 중요한 것을 성취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하루, 몇 주, 몇 달, 몇 년, 때로는 평생을 이렇게 보낸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소위 정보 경제 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해왔다. 1969년과 1970년에 존스 홉킨스 대학과 브루킹스 연구소는 정보기술의 영향에 관한 일련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때 참여한 발표자 중에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로 심리학과 컴퓨터과학을 가르쳤으며 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이 있었다. 그는 이 컨퍼런스에서 정보의 증대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왜일까? 그의 설명은 이랬다. 정보는 정보를 취하는 사람의 주의를 앗아간다. 결국 정보의 풍요는 주의력 빈곤을 낳을 것이다. 정보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 부족한 것은 주의력이다. 저널리스트 올리버 버크먼에 따르면 당신은 온종일 스팸의 주의력을 빼앗기고 있다. 끝없는 스팸의 회방에 저항하는 것은 가히 불가능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이메일을 생각해보자.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매분 2억 통 이상의 이메일이 오간다. 전문직 종사자들이라면 100여 통의 이메일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그날 하루가 끝나기 전에 100여 통을 더 받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일처로 물밀듯이 밀려드는 데이터 피드, 전화, 문서, 갑작스러운 방문, 인스턴트 메시지, 계속되는 회의, 뜻밖의 문제들도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평균 3분마다 주의력을 잃거나 다른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는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상당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 것은 맞지만 현대 근무 환경은 마치 개인의 집중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맞춤 제작된 것 같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레이첼 에마 설리먼이 말이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각종 기기와 어플리케이션, 도구 덕분에 시간을 절약하며 엄청난 생산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거의가 고되고 따분한 저가치 활동을 하느라 하루를 분주하게 흘려보내고 있을 따름이다. 우리는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그저 작은 업무들에 압제당하고 있다. 한 기업 경영 컨설팅 팀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는 일의 절반가량은 조직의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즉, 투자한 시간과 노력의 반이 전혀 해당 건을 위한 실제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팀은 이러한 일을 가짜 일이라고 명명했다. 우리는 더 많이 일하면서 더 적게 얻고 있으며 그 결과 이루고 싶은 일과 실제로 완수하는 일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많은 사람이 대가를 상쇄하기 위해 생산성 시스템에 의지한다. 뒤처질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더 빨리 달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초기에 나는 더 많은 일을 할 방법을, 적어도 같은 양의 일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맸다. 생산성이란 명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생산성이란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이루는 것이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보여주려 한다. 1816년에 프린세스 로널드는 뒷마당에 2개의 기둥을 세운 뒤에 약 13km 길이의 전선을 감았다. 로널즈는 알파벳 문자에 대응하는 신호를 이 전선으로 보냈고 곧바로 수신 및 해독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로널즈가 텔레그래프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메시지를 전송하려면 아무리 빨리 전송하려 해도 일정한 거리에서 물리적으로 전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로널즈는 열렬한 환대를 기대하며 영국 해군성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획기적인 발명품에 대해 알렸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그저 어느 관료가 작성한 답장으로 텔레그래프가 전혀 필요치 않다는 내용이었다. 역사학자 이안 모티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그때 영국 해군성은 당시 막 채택한 참이었던 세마포어식 수기 신호가, 즉 사람이 서로를 향해 길을 흔들며 통시를 하는 방식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했다. 믿어지는가? 해군성 관료들을 비웃기 쉽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똑같이 저지르곤 하는 기초적인 실수다. 우리는 자신의 기존 시스템을 과대평가하며 변화에 저항한다. 그 변화로 우리의 삶이 개선되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해도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생산성을 보장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저 깃발을 흔들고 있기로 할 수도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전 방법들은 제 역할을 다했고 이제는 우리가 자신을 소진시키며 살아가도록 내몰 따름이다. 바야흐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해야 할 때다. 세상이 로널즈가 내놓은 발명품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하자 통신 혁명이 촉발됐고 오늘날 우리도 그 영향권 아래에 있다. 여러분이 부디 프리 투 포커스 생산성 혁명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 책은 멈춰라 라는 이례적인 주문으로 시작했다. 그때 나는 독자 여러분에게 시작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멈추는 것이라고 했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지난 얘기다. 그때는 여러분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왜를 분명히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이었고 불필요한 업무와 시간을 잡아먹을 뿐인 일과 사람들을 스케줄에서 잘라내는 방법을 배우기 전이었으며 이 모든 원리를 실행에 옮기는 방법도 배우기 전이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단단히 채비가 됐다. 시작할 때가 된 것이다. 자신의 삶에 프리 투 포커스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거쳐야 할 경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자. 1.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라. 프리 투 포커스 시스템 실천에 집중할 수 있는 틈과 여유를 만들어야 한다. 일정을 분류하고 조정해 어떻게든 시간을 내라. 비서가 있다면 비서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알려둔다. 2. 기준선을 정하라. 이 책의 초반에 나온 프리 투 포커스 생산성 평가를 이용해 자신의 생산성 기준을 정하라. free2focus.com에 들어가서 평가하고 기준을 정하면 된다. 3.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라. 자신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옳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것이지 그저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많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무작정 높은 성과만 추구하는 태도는 번아웃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4. 진북을 찾아라. 할 일 필터와 자유 나침판을 통해 현재 자신에게 맞는 일과 맞지 않은 일을 식별하도록 한다. 5. 여유 시간을 계획하라. 아침, 저녁, 그리고 주말에는 회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둬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집중력을 끌어올릴 정신적 에너지와 감정적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다. 6. 웃자랑 가지를 잘라낸다. 자유 나침반을 활용해 안 할 일 목록을 만든 다음 일정표와 할 일 목록에서 지금은 물론 향후 예정된 일 중에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제거한다. 7. 생각하는 것을 멈춰라. 자신이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들, 특히 아침, 저녁, 근무 시간이 시작될 때, 근무 시간이 종료될 때 하는 활동들을 떠올려 보라. 그런 뒤에 자신이 실천하고 싶은 리추얼을 만들자. 리추얼을 시작한 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따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간다. 다음으로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나 과정을 여러 가지 찾아낸다. 그리고 즉시 자동화에 도전해보자. 여기서 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화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매일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리추얼로 만들어낸다. 습관화한다라는 뜻입니다. 8. 가능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 위임의 위계를 바탕으로 팀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업무를 넘기도록 하자. 팀이 없는 경우라면 프리랜서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다. 갈망 영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테고, 이는 곧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만큼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이 책에서는 S축, 즉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리고 Y축은 내가 그거에 대한 그 일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로 해가지고 4분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갈망의 영역은 내가 능력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망 영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9. 이상적인 일주일 계획을 짜라. 미래는 불분명하다. 언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계획을 세워두면 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 계획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간과 여유를 확보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끄는 최고의 방법이다. 10. 일주일과 하루를 설계하라. 주간 빅3 및 일간 빅3와 더불어 주간 프리뷰를 활용해 자신의 목표와 핵심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상기하며 날마다 가장 중요한 업무를 실천에 옮겨라. 11. 방해 요인과 산만함을 물리쳐라. 온갖 방해와 산만함에 휩싸이면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린다.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9장에 나오는 방법들을 실천함으로써 이러한 요인들을 영원히 추방해 버려라. 9장에서는 즉흥적인 의사소통을 제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고요. 나 스스로 내 시간의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전에 경계선을 설정하고 지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태스킹은 단지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산만함을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더 빠르게 일을 하기는 하지만 결과물이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을 때에 비해 적다고 합니다. 프리 투 포커스 시스템이 삶의 자리를 잡고 나면 아무리 새로운 장애물과 난제를 만나더라도 추진력을 잃지 않고 전진할 수 있다. 성취를 일구는 사람들은 늘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그 어떤 우여곡절이 닥치더라도 자유 나침반이 있으면 거기에 의지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은 길을 찾는 방법을 안다. 생산성을 가로막는 방해 요인이 등장하면 프리 투 포커스 시스템의 세 단계, 즉 멈추기,
잘라내기, 행동하기를 다시 차근차근 밟으면 된다. 이를 통해 즉각 궤도를 수정하고 아무리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더라도 자신의 목표를 향한 여정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멈춰라. 미칠 듯한 업무량에 시달리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정지 버튼을 눌러라. 책상에서 벗어나라. 야외로 나가 산책을 하라. 밤에 숙면을 취하라. 즉 머릿속을 정리하고 정신을 맑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라. 그런 다음 평가를 해본다. 자신의 진정한 목표를 다시 떠올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되새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전략을 변경할 각오를 하라. 잘라내라. 여러분이 마냥 할 일이 많은 것 같은 느낌에 휩싸여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마 실제로 할 일이 너무 많을 것이다. 프리 투 포커스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할 일 목록에 슬그머니 올라와 여러분의 생산성을 천천히 갉아먹는 업무들이 있을 것이다. 제거하기, 자동화하기, 그리고 위임하기 장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업무들은 가능한 한 잘라내야 한다. 행동하라. 자, 지금까지 탄탄대로를 닦았으니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다. 시작이 싸움의 반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배운 것들을 추진력 있게 실천할 수 있을지 파악하라. 싸움의 나머지 반은 집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방해물과 산만하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순간에도 제동을 걸어온다.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쓰는 것이 좋을지 찾아내라. 각종 메신저의 알람 기능을 끄는 것도, 사무실 문 앞에 방해 금지 팻말을 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손에 넣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깨닫는다면 누구든 깜짝 놀랄 것이다. 이 책의 처음에 실은 허버트 사이먼 교수의 말을 다시 떠올려보자. 정보는 정보를 취하는 사람의 주의를 앗아간다. 우리는 산만 경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주의력은 충분한 자원이 아니다. 게다가 내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이 나의 주의력을 요구하고 있다.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더없이 귀중한 자원을 다른 사람의 목표를 위해 넙죽 내어주게 될 것이다. 해결책은 자신의 집중력을 최대한 활용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들을 진전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여러분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시간과 여유를 되찾는 방법도 마침내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인간관계와 건강, 취미를 비롯해 우리가 날카로운 판단력과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삶의 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모든 것에 투자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배운 전략들을 실천하기 시작하자. 스케줄을 통제하며 중요한 일들을 위한 최대한의 에너지를 쏟자. 자신의 일에 생산성 혁명을 일으키자. 우리는 더 적게 일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 책을 추천한 분들이 참 많았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모두 바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막 하려고 하고 그것이 유능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집중할 것,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결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일들,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 나머지는 다 잘라내고 버려라. 남한테 위임해라. 이런 말이죠. 이 책의 내용은 저에게 주는 강력한 충고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억에 남는 구절은 세상은 하나의 무대다. 각자가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연기하는 곳이다. 우리는 배우며 저마다의 등장과 퇴장이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여러 개의 배역을 연기한다. 그런데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루에 10개도 넘는 다른 배역을 맡아야 할 수도 있다.
멋진 하루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결의의 북카페 결이었습니다.